이번 129 부동산 대책을 두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급은 다 끌어왔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6만 가구 공급은 판교 신도시 2배 규모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영끌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쓸 수 있는 땅은 모조리 긁어 모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오래된 공공청사 34곳을 개발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는데 관악 세무서 자리에 25가구, 노동부 남부지청 43가구 등 100가구 미만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정말 다 모았군요. 네. 자, 근데 관건은 속도잖아요. 이 용산도 그렇고 지자체, 기관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서울시는 바로 반발했는데요.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당초 6천 가구 공급을 전제로 계획을 짰는데 정부가 1만 가구로 일방통행식 발표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1만 가구면 주로 1, 2인 가구가 사는 주택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마련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닭장 아파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입니다. 서울시 입장 들어보시죠. 현장의 여건,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연불이 될 것입니다. 과천시도 이미 발표 전에 도시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넘어섰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협의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네,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수도권은 당장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 계획대로 착공이 되더라도 입주까지는 앞으로 7, 8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기 공급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만 봐도 2만 9천 가구 정도로 지난해보다 3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2, 3년은 더 심한 공급 가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 속도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나 용적률 상향, 그리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은 빠졌습니다. 서울시나 전문가 모두 당장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있는데 정부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200% 전후의 용적률을 1기 신도시 수준인 300에서 350%로 상향하면 그 물량 또한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제 공급책 내놨어요. 근데 이게 안 먹히면 결국 또 수요 억제책이 나올 텐데 세금 카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시 부활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5월 초가 아니라 한두 달 미룰 수 있다며 여지를 뒀죠. 문제는 폭발성이 큰 보유세인데요. 청와대에서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강화가 공론화될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봤던 정책이다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집값 잡기 참 어려운 것 같군요. 잘 들었습니다.